음, 인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전체 경우의 수의 로그를 취한 값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것과 또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살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그랬을 때 우리 정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정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반도체, 제어, 컴퓨터, 그리고 여러분 통신, 네트워크 생각해보면 그 정보를 주위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예로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근접 센서, 그러니까 적외선 탐지해서 사람이 있냐 없냐, 체온을 가진 사람 따뜻한 체온이 있는 사람을 탐지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이 있냐 없냐 그런 정보를 표현해 주니까 이런 근접 센서 같은 것들은 실제 이런 적외선 렌즈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오면 여기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루프의 LED를 로우로 하면 꺼지고 하이로 하면 켜지고 이런 그 정보를 사람이 오는 정보를 가지고 실제 LED를 켰다 껐다 함으로써 또 사람이 있다 없다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문법은 여러 아두이노 그런 프로그램 문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예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근접 센서, 사람이 오나 안 오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적외선 탐지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 연구실이나 실험실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플라스틱 렌즈가 바로 그 어, 바로 사람을 탐지하거나 인체를 탐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정보를 한번 또 볼까요? 온도, 습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신호죠. 보면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재어서 이거를 특별한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그 방의 쾌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보면 디지털 시그널이 나와서 이 시그널을 통신에 접목을 해서 이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시리얼 비긴 9600 되어 있는데 요 시리얼로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덥냐 춥냐 혹은 습하냐 혹은 건조하냐 이런 정보가 바로 여기서는 시리얼 포트로 9600bps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위모스라는 아두이노 아류 하드웨어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울어진 정도를 탐지한다. 예를 들어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장치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듯이 여기도 보면 디지털 리드 라이트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디지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리 탐지하는 이거는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하고 있는 상황을 봐도 그 소리를 탐지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박수 소리가 난다. 혹은 소리가 다른 소리가 이제 큰 소리가 나서 어떤 소리 탐지를 하면서 출력이 아날로그 시그널로 나가서 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소리 시끄러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소리를 센싱하는 그런 소리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그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방사능을 측정해서 이제 이런 보는 것처럼 방사능 센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방사능 센서가 여기는 센시티브 핀 포토 다이오드로 되어 있는데 이런 포토 다이오드가 방사능에 의해서 생기는 포토 커런트를 측정해서 그런 방사능 세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센서와 신호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I2C라든지 UART라든지 이런 그 아두이노 장비나 다른 장비에 있어서 여기 측정한 값을 외부의 컴퓨터나 다른 인터넷에 어떤 값으로 변형을 시켜서 보낼 것인가 라는 것도 통신 관점에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되겠죠. 요즘은 또 공기가 공기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가, 먼지 같은 것도 우리가 공기 센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센싱하는 이 장치가 좀 큰데요. 공기는 좀 들어가는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지가 얼마나 있나 없나 속에 빛이 지나가면서 먼지가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산란시키는 정도로 우리가 공기의 오염도 자체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나 실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그때그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작은 센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노크 센서 같이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두드리나 안 두드리나 같은 것도 소리를 이제 측정을 해서 진동을 측정해서 누가 두드린지 안 두드린지, 예를 들어서 실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소리를 좀 크게 키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몸에 붙여서 심박수 측정을 해서 건강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헬스케어 관점에서 이런 센싱하는 이런 파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심박수, 노크, 공기 오염도, 방사능, 소리, 그리고 기울어진 정도, 그리고 온도, 습도, 이제 적외선 탐지, 사람 있나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작은 하드웨어 장치를 써서 측정할 수 있고 걔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면 온도, 습도 이런 여러 가지 물리량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값을 어떻게, 여기서는 전압 전류가 대부분인데요. 전압을 5V를 걸어주고 여기 흘러가는 실제 반사되는 빛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탐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박 센서를 직접 전압을 측정하거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정보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 실제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러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로봇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비슷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각각 아두이노에 대해서 취미가 있다면 한 번씩 만들어 보고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실제 체크해 보는 것, 체험해 보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보면 앞서 제가 얘기하기를 전구 하나가 줄 수 있는 정보는 켰다 껐다 두 가지로 된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봉화, 이제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오냐 안 오냐 그런 상태를 둘로 표현할 수 있고, 다음 트랜지스터 스위치 회로 오메가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보 인포메이션 그랬을 때 이걸 로그를 취한다 라는 겁니다. 로그 값인데 이 로그 값이 우리가 실제 실제 인포메이션 값은 실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압력, 여러분,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전자가 에너지가 높을 때에는, density가 낮고, 이런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가질 수 있는 상태라는 관점에서 이 계산을 할 때에는 이 오메가 경우의 숫자에다가 kb라는 값을 곱을 해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이런 인포메이션에 관계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혹은 머신러닝에서 기계학습에서 쓰는 인포메이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률 개념으로 따져서 우리가 확실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켰다 껐다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0이 있고 1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그냥 불이 항상 켜져 있다거나 불이 항상 꺼져 있다거나 항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그냥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n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제 hx라는 함수로 표현을 이제 해보면요. hx라는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오메가는 2다. 다음에 오메가는 4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로그 오메가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이때 이 로그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물리나 실제 물리적 세계를 구현할 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로그를 자연 로그 2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컴퓨터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 하나가 혹은 1비트 하나가 정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이때 로그 얘를 이제 밑을 로그 2를 밑으로 한 로그를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제가 로그 2로 쓰게 2를 밑으로 해서 쓰고 그리고 나중에 자연 로그인 경우에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은 로그의 모든 상태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이제 hx라는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확률이 있으면 이 확률이 굉장히 확률이 1보다 적을 겁니다. 1보다 적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여기서 로그 2에 여기서 마이너스에 px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에 p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hx는 항상 0보다 큰 이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px가 1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얘는 항상 x가 일어날 x가 일어날 사건이 항상 1이라는 얘기죠.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1이기 때문에 얘 정보로서는 우리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이 이거 계산해 보면 0이다. 왜냐하면 h의 1은 x의 p가 1인 경우를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의 2에 1을 하면 로그 성질상 1이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0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쭉쭉쭉쭉쭉 해서 이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으면 요거에 있어서 여기 이제 오메가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해 보면 한 상태로 갈 수 있는 확률은 골고루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px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한 가지씩 오메가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들어가는 경우에 이 하나에 대한 확률을 넣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을 알 수 있다면 이때 이제 information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넣어주면 hx는 마이너스의 로그의 오메가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로그의 2분의 오메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오메가 라는 것이 지난번 앞서 정의했던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확률이 이제 보면 px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은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서 인포메이션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px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는 이제 주사위에 한 면이 나올 확률인데요. 요 주사위가 한 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경우에 얘가 가진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한번 p가 임의의 값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 나온 대로 여기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살짝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썬에서 이제 계산 루틴이 이제 from maths를 많이 쓰기 때문에 import에 밑을 2로 하는 log 2를 이제 함수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information을 정의할 때 앞선 것처럼 어떤 p 값이 주어지면 이제 함수가 return에 마이너스의 log 2의 p다. 이걸 이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가 우리가 주사위 하나 던질 때 어떤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일 때 우리가 이제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프린트 해서 p를 information 함수를 넣어서 p를 넣으면 바로 그냥 2.58 이란 값이 나옵니다. 2.5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 텐데요. 요거를 이제 단위가 비트입니다. 비트라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px는 제가 두 개 다 확률과 두 개 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3f에 요거는 비트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에 이제 값을 p하고 이 두 개의 값을 해서 이렇게 곱을 한다 그러면 확률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px가 0.167일 때 이제 information은 2.58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2.585 비트라는 게 나왔는데요. 2.585 비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이 비트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살짝 보면 2.585 비트가 나왔는데요. 2.585 비트가 이제 봅시다. 2.59 비트라고 해봅시다. 자, 2.59 비트라고 이제 왜 비트가 되는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4를 이제 네 가지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4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2비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에 1비트가 두 개를 표현할 수 있고 또 1비트가 두 개 표현했으니까 4니까 4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경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2비트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9가지 경우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8가지 경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하겠습니까? 8가지면 예상하겠지만 2에
3비트, 한 가지 비트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세 가지 하면 각각 이 보여질 경우의 수 두 개를 다 곱을 해서 8개다 라고 표현되니까 결국 3비트가 있으면 8가지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면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라 그랬는데 주사위는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4가지 상태를 필요한 것이 2비트가 필요했고 8가지 상태를 필요하는데 3비트다. 그럼 6가지 상태, 이 6가지 상태는 비트로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원래 이 띄엄띄엄 값을 가지게 되지만 비트 가진다면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2.59 비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2의 오메가라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제 이거를 인포메이션으로 표현할 때 자 보면 여기서 이 오메가가 결국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가지 숫자입니다. 8, 그 다음에 4 가지 숫자입니다. 결국 이 로그에다 2를 취한 것은 여기에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4를 넣으면 2가 나오고 8을 넣으면 3이 나올 겁니다. 결국 인포메이션은 결국 이제 비트 수를 표현했을 때 이제 그 정보를 그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보를 표현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컴퓨터의 비트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취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보는 것처럼 그 P에 1.0, 6.0 되어 있는데 6분의 1인 경우에 이제 아까 2.59 비트가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주사위라서 이제 그 이상한 주사위가 굉장히 이상해서 한쪽은 6분의 1, 한쪽은 10분의 1이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분의 1이 나오면 확률로 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확률을 딱 넣어보면요. 10분의 1이니까 10이 되겠죠. 10이 이제 10을 이제 여기다가 넣고 10분의 1이다. 그러면 3.322 돼 있으니까 좀 확률이 낮은 그런 이벤트를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비트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다는 얘기는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주목할 많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정보 차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정보에 대해서 이게 로그를 취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제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정보의 합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두 정보의 합이다 하면 이제 이쪽 정보와 저쪽 정보의 합이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우의 수는 1번 경우의 수와 2번 경우의 수는 서로 순서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 3, A, B, C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볼까요 한번 이제 1, 2, 3, A, B, C가 있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 1은 상태가 1, 2, 3이고 세 가지 상태죠. 오메가 2는 A, B, C다. 그러면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하나의 합한 경우를 보면 1A, 1B, 1C 2A, 2B, 2C 3A, 3B, 3C 이렇게 순서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정도의 이런 상황 그 두 가지 경우에 각각 곱을 해줘야지 새로운 스테이트에 여기 됩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가 로그를 취하는 것을 정보를 해줬으니까 참 재밌게도 로그의 두 정보의 합이다. 오메가의 1, 2다라는 것은 보니까 오메가 1의 더하기 로그 오메가의 2, 덧셈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와 이 정보의 합은 안에 경우의 수를 곱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 두 정보의 합이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물리적인 정보도 받고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소자가 제대로 된 소자냐 아니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이제 이
전기전자 관련 소자나 신호를 처리할 때 이제 판단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분류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정보의 합에 해당되는 것이 경우의 수의 곱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확률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는 것처럼 이제 확률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요 매스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확률이 커지면 점점 이 정보 인포메이션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확률이 커질수록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기술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포메이션이 줄어들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블럼을 0.1부터 1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록을 취해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연습을 해보면서 다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번씩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면서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로그 2를 이제 불러드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요 많이 쓰는 요 그 루틴을 매트플랫 lib의 파이플랫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제 PLT에서 이제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probability가 이제 한 개였는데 여기 한 개가 아니라 이제 probability를 이제 여러 개로 이제 array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i의 range 10 이렇게 하면 0부터 9까지이거든요. range라는 것이 0부터 9까지니까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해서 i 플러스 1을 해서 얘를 10을 나눠주면 이게 하나의 array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 이걸 이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살짝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놓고 print 프랍을 해보면 여기 뭐가 틀렸나요? for range 여기 뭐가 빠지는 in range입니다. in range range식 해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죠. 프로블럼이 0.1, 0.2, 0.3 해서 1까지 가는 probability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값에 대해서 0.1, 0.2, 0.3, 0.4 해서 1.1까지 됐고, 자, 이 값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때, 이거는 요 프로블럼을 넣는다라고 생각해서, 프로블럼은 뭐냐면, 요 속에 들어있는 P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포메이션의 P 이렇게 하게 되면 인포에 대한 P probability에 0.1부터 1.0인 걸 하나씩 넣어서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이걸 array를 만들어라 되니까 info 해보면 print info 해보겠습니다. print info 해보면 바로 이 10개의 이제 probability가 인포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각각 array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제 여러분 연습 삼아 좀 익숙하게 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플랫 해서 x가 PRBS로 하고 info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스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타로 해서 엔터를 딱 치면 바로 그냥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probability가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포메이션이 좀 줄어든다. 그럼 여러분 Y축을 볼 때 1비트가 필요한 probability구나. 2비트가 필요한 probability구나.
3비트가 필요한 probability구나. 각각 이 probability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좋을지, 어떤 비트가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축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타이틀에 타이틀 probability 대 information. 자, 확률과 이제 확률에 대한 우리 타이틀을 했고요. 그다음 x 라벨 x축 라벨을요. probability 이렇게 하고요. 다음 y축을 y 라벨을 information 해서 bit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blt show 이 모든 걸 합쳐서 그걸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probability와 요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자체가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요.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이 상태가 가장 균일한 상태가 사실은 퍼져나가려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이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면 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 뭐냐 그랬을 때 필요한 비트 수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가 무질서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이 상태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분포 나타낼 때 엔트로피가 사실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균일한 분포라는 것이 아까 주사위 같으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골고루 되어 있는 것이 전체 합이 이제 이 인포메이션의 합이 엔트로피인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이제 평균 인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표를 이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방금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의 로그의 p의 x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하나의 인포메이션 hx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엔트로피란 것은 이거를 이 인포메이션의 평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보면 평균이라 그러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이 hx의 과연 평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평균이라고 표현하는 얘기는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여기서 엔트로피, 저기서 엔트로피를 다 합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취한다는 얘기는 각각 상태에 대해서 확률을 곱을해서 전체를 다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px를 곱을해서 각각 있는 곱을해서 전체에 대해서 다 합해주는 값, 즉 시그마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hx가 나올 수 있는 요 하나의 인포메이션 한 상태의 요 확률을 전체 i로 표현했을 때 전체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 요것이 바로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의 평균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값이 바로 이제 이 px 이런 게 만약에 스테이트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상태로 랜덤하지만 같은 상태로 전체가 오메가 개수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오메가 분의 1이라 그랬는데요. 자, 하나가 오메가 분의 1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엔트로피를 하나가 아까 마이너스 로그의 hx라 표현됐을 때 마이너스 로그의 확률이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것은 로그 오메가가 하나의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균일하다면 이게 이제 확률을 따졌을 때 다 오메가 분의 1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이 확률이고
마이너스의 로그의 오메가분의 1을 얘를 전체적으로 다 더하는 거. 그럼 오메가 개수만큼 다 더하겠죠. 그죠? 전체를 오메가 개수만 다 더할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평균 인포메이션인데 이 평균 인포메이션은 보는 것처럼 요 로그 오메가고 전체를 오메가 곱을 하게 되니까 오메가분의 오메가를 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의 오메가 되니까 결국 약분이 되어서 평균 요 엔트로피도 사실은 로그 오메가다 라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요렇게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엔트로피를 우리가 표현할 때 자연에서는 이렇게 KB 이런 식의 볼츠만 상수라는 값을 고분해서 자연의 세계에서의 에너지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볼츠만 상수라는 것을 고분해서 우리가 값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서는 로그 2라는 밑이 2인 걸로 표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하냐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자연에서는 이 엔트로피란 개념을 KB를 고분해서 실제 에너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엔트로피에다가 우리가 온도를 고분하면 이게 에너지 차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요 기체가 있는데 격벽이 있어가지고 격벽이 있어서 한쪽에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에만 이 가스 기체 원자가 분자가 여기 있다면 기체분 떠 있다 그러면 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전부 왼쪽에 있으면 그냥 1이죠. 1이 될 겁니다. 1이면 로그를 취하면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전체 한 군데 몰려 있을 때는 그냥 전체 합은 0입니다. 엔트로피는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 그 확률이 로그 2분의 1이니까 결국 이렇게 따지면 결국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가 될 겁니다. 하나당 엔트로피가 2분의 로그 2가 되니까 결국 얘를 다 똑같은 상태가 되면 전체적으로 같은 2분의 로그 2 KB를 고분해서 이렇게 엔트로피를 표현하는데요. 이때 이제 로그 값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격벽이 열려 있을 때 기체가 어디에 있는 게 좋으냐, 분자가 어디에 좋으냐 그랬을 때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 기체 분자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률 따졌을 때 커지는 방향으로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래서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라 그래서 과연 이렇게 통이 있을 때 통에 이제 둘로 딱 쪼개놓고 분자를 하나씩 넣는다 그랬을 때 여기 놓고 여기 넣는다 그랬을 때 격벽을 뺐을 때 어느 한쪽에만 몰려있는 상황은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자연적으로는 증가하는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일한 분포가 될 때 이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 현상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관측이 되고 우리가 반도체에서 전자와 호를 얘기할 때 전자가 어떠한 에너지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풀 때에도 바로 이 엔트로피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확률적으로 어떤 분포를 가지는가라는 가정을 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이 볼츠만 이란 사람이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비석에다가 S는 K 로그 W를 그래서 이 K가 볼츠만 상수라고 이름이 딱 붙어 있거든요. 볼츠만 팩터. 어떤 입자가 어떤 반도체 소자에서 전자가 전압을 걸어주면 에너지가 커지는데 그런 반도체 속에 있을 때 전압을 걸어주면 어떠한 상태의 에너지가 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이 확률적으로 분포를 가지고 높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낮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엔트로피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상태를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한번 그냥 제가 소개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제 식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방금처럼 인포메이션의 에버리지다라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에버리지다. 결국 시그마의 P의 X의 I의 H의 I의 X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하나당 인포메이션에다가 요 각각 확률을 곱을 해서 전체 스테이트를 다 더해준 거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H의 하나의 상태의 모든 걸 합쳤을 때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느냐라는 건데 낮은 확률이면 낮은 확률이면 10분의 1이다, 100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이것이 될수록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얘를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상황과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높은 확률은 실제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비가 매일 오면 사실 별로 많은 노력할 필요 없죠. 어차피 비 많이 오게 되면 크게 정보를 표현할 데 에너지가 별로 필요한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칭 확률 분포일수록 균일한 분포일수록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비대칭 확률 분포일수록 낮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어떤 경우에 자연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시그마 돼 있고 뭐 6 시그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이 중심에서 벗어난 6 시그마 바깥으로 벌어진 거나 아니면 쉐입이 이렇게 한쪽으로 비뚤어진 경우 한쪽은 널찍하고 이런 경우는 이런 비대칭 확률 분포는 표현하는데 정보가 크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그 2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샤논의 인포메이션이라 그러기도 하고 셀프 인포메이션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로그 밑이 2인 로그로 표현한 것이 이제 실제 컴퓨터나 우리가 정보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드느냐라는 관점에서 관심 가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을수록 많은 정보 필요하다든지 자연 로그를 쓸 때에는 nats라는 단위를 써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의 이제 평균 인포메이션을 이제 엔트로피라 그랬는데 이 엔트로피를 표현하는데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샤너 엔트로피, 엔트로피란 여러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표현한 것처럼 샤너 엔트로피는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를 before과 하기 전과 한 후에 after를 비교했을 때 과연 before과 after가 과연 어떤 차이가 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차이가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혹은 분류를 할 때 이래 분류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정보를 표현할 때에도 이 엔트로피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 개념을 어떤 모양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럴 때에도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엔트로피이고 여러분 반도체 소자에서도 이게 전류가 흐를 것이냐 안 흐를 것이냐 혹은 전압을 높여주면 전류가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뭐 쇼크 배리어다 전압을 많이 높여주면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분류를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보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보여준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가, 생각해 볼 것들이 이제 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을 기술하는데, 과연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각화돼 보고 어떤 확률에 대해서 좀 생각돼 보고 과연 엔트로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어떻게 반도체 소자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자연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어떤 상태가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7개 분야에서 생각하는, 이런 정보가 어떻게 융합이 되고,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 나름대로 최대한,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의 평균값이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인포메이션과 엔트로피가 어떻게 앞으로 쓰일 것이며 어떤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계산할 때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지 한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